켜야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다 아큐라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구자현 집사입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그런 계기는 원래 좀 4차 산업혁명이랑 AI 시대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AI 시대 이런 말이 많아서 좀 찾아보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충격 먹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서유한 목사님께 이건 중고등부 애들한테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영상을 보냈다가 이 영상만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좀 집중력도 잃고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이랑 랩런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일하는 것이 4차 산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이런 의아해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지금 자동차가 원래 그냥 운송 수단에만 불과했습니다.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알다시피 실제로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스마트해져서 이제 움직이는 것 이상 핸드폰도 연결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테슬라가 이제 다른 기계들은 필요 없이 그냥 모니터 하나로만 모든 게 가능해지는 차가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미래의 자동차는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렇게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진짜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동안에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많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4차 산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5G 인터넷 속도 있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5G 이게 4G LTE에 비해서 100배가 빠르대요. 100배가 빠르다고 해서 2시간짜리 영화를 다운받는데 2.6초가 걸린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인터넷 어디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한다거나 그냥 영화를 본다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했을 때 별로 불편함이 없잖아요. 별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에는 굳이 더 빠른 인터넷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도 저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 5G라는 인터넷이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물 간의 인터넷을 소통하는 그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 서로 사물과 사물 사이에 인터넷이 가능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나기 직전이다. 근데 이제 모든 차가 이제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 이 차가 사고 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 그 앞차나 옆차나 그게 저희가 반응하는 속도가 걸리잖아요. 인간이 반응하는데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없다면은 인간이 반응하는 속도가 줄어든다면은 그 교통체증이 없어질 거라고 해요. 그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만약에 차가 10대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차는 늦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불이 초록불로 변할 때 그 동시에 모든 차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에도 그 차 간 소통이 엄청나게 빨라짐으로 인해서 사고도 없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4G LTE 속도로는 안 되고 5G 정도 되어야지 이게 모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나 구글이나 우버나 그런 회사들이 이제 5G에 투자하는 거고 모든 통신사에서도 5G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하게 됐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뭐 영적으로 소통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목사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진짜 저도 충격 많이 받았던 것들을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고 또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회사 출근하시고 뭐 퇴근하시고 저녁 드시고 나면은 알아볼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학부모님으로서 중고등부 애들을 가이드 해주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해볼 내용은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이랑 4차 산업으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세상이 말하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법 그리고 랩넌트가 좀 준비해야 될 것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주고 뽑아봤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그리고 이게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IoT, Internet of Things, Big Data,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Singularity, Kensho, Ad Astra, Minerva, Neuralink, Quantum Computing, Cloud. 정말 저도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잘 모르시는 것들도 많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고등부 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선은 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히 60% 정도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엄청 감사하고 저도 좀 놀랬거든요. 중고등부 때는 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럼 방학 때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가 끝난 후에 무슨 그런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4명 중에 3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 4명 중에 1명에 속하는 그런 친구들은 이미 골프라든지 확실하게 정해진 친구 말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는 저는 정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는 아예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들어본 친구들한테는 4차 산업혁명과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래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에 어떻게든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했는데 22명 중에서 2명만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부모님들도 또 저도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일어났는데도 저희는 이제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좀 애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헬리콥터 마음이 되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산업혁명도 있고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2차에서 3차로 갈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거를 머신이 머신이 자기 알아서 스스로 배우고 더 발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는 또 빠른 컴퓨터 속도로 이게 가능하게 돼가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시대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의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노동으로 하는 직업은 거의 다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왔다고 하고요. 또 이제 미래에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랑 지시를 받는 사람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를 미리 본 빌 게이츠는 나는 인공지능이 있는 정보가 있는 모든 곳이랑 만사를 제치고 달려갑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세계 경제 포럼 회장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 사회, 산업, 문화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미 조금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 정도는 대부분 이제 인지하고 계실 텐데 산업 어디를 가든지 로봇이 좀 도와준다거나 몰에 가면은 정보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거나 공항에 가면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건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유치원에서는 이런 로봇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로봇이 핵이 있어서 방사능이 있어서 저희가 인간이 실제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로봇을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 기사를 찾았는데요. 이게 NHTSA가 정부 기관인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딜리버리 로봇을 5,000대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시켜 먹거나 주문을 하기에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 업계에 종사하던 분들은 5,000명 이상이 이미 직업을 잃은 거예요. 이런 전문직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이게 이틀 전에 방송된 건데요. 이 엄마가 딸을 잃었어요. 딸을 잃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그 사진을 보고 또 그 동영상을 보고 이 3D로 구현을 해서 이 기술의 힘을 빌려서 가상현실에서 만나보려고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이게 가상에서 만나는 그런 게 가능해졌어요. 이게 현실이랑은 다르지만 실제로 만날 수 없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중에 그 기술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라스베가스 이 호텔 다 아시죠? 이 호텔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일을 할 건데 이게 MGM에서 일하는 바텐더나 요리사 그리고 매장 직원이 38,000명이 계약이 갱신이 안 됐답니다. 다 로봇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은 38,000명이 이미 직업을 잃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편할 수 있지만 또 이게 계속된다면은 또 캐시어나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직업을 잃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아마존 키바라는 로봇인데요. 이게 자율적으로 모두가 이제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다 분류하고 배달하고 그래서 이쪽 물류창고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잃은 사람에 대한 인터뷰도 좀 보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줄 몰랐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또 어른으로서 어떻게 자식들을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변화를 좀 알고 있어야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전문 직종이 아닌 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아시죠? 골드만삭스에서 그 트레이더 연봉이 30억입니다. 30억인데 그 2014년에 연봉 30억 받던 트레이더 600명 중에 598명이 잘렸대요. 그 연봉 30억 받는 그 600명 가까운 사람이 잘렸는데 나머지 안 잘린 2명은 인공지능을 도와주는 역할 남고요. 나머지 598명은 정말 그냥 하루아침 잘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드만삭스에서 그 사와서 채용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채용한 그 AI는 켄쇼예요. 이름이 켄쇼라는 그 AI는 골드만삭스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동안 할 일을 3시간 20분 만에 끝낸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 이 인공지능이 3시간 20분 일하는 거를 한 사람이 한다면 41년 동안 해야 돼요. 41년 동안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야 되고, 하루 24시간 안 쉬고 일을 한다면 13.7년이 걸린다. 그래서 인간보다 효율이 360만%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땐 트레이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스트리트에서 인간이 하던 일 90%가 인공지능이 담당을 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시대의 변화를 좀 모르고 있다면은 이제 자식들이 회계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트레이더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럼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좀 부모님들도 이런 변화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또 의사한테도 적용이 됐어요. 의사는 정말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정말 정교한 손으로 이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역할이라서 누가 로봇한테 맡기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AI 의사인데, 한국에서도 가천대학교 병원에 이제 샀어요. 그 AI 의사가 들어오고 나서 그 정확도, 암 진단율, 암 치료하는 그런 퍼센트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대요. 훨씬 높아지고, 이게 멀리서 들으면은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잘하는 유능한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무슨 암이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로봇은 다른 진단을 한다면은 누구의 결정을 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저라도 그 데이터가 많은 로봇을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도 또 AI가 의사의 직업도 많이 빼앗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쪽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은 아닐 것 같았어요. 저도 이 윤리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과 그리고 빅데이터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두 다 모아서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 뉴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 컴퓨터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 각자가 이제 배우고, 저희가 하나만 입력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 쪽에서도
1776년부터 모든 법 그런 판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43년 동안 모은 모든 법률 문서가 저장되어 있대요. 근데 1초에 10억 장을 분석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랑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16년 5월에 뉴욕 로펌에 입사를 했다네요. 근데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일일 처리를 할 때 인공지능 60만 건을 처리한답니다. 이게 2025년이 아니라 2016년이에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일어난 상황이에요. 방금까지는 저희가 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변화고, 이 지금 뉴럴링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정말 그 뉴런과 링크 그거 합친 그 단어로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머리에다가 이런 칩을 심어가지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랑 대결을 했을 때 인간은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심어가지고 모든 필요한 스킬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운로드를 받자, 인풋을 넣자.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그런 용도로 만든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머리에서 전기 자극을 줄 수 없는 그런 파킨슨 병이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미 일어났고 이미 이 회사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에드 아스트라라는 스쿨이거든요.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세운 학교예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자식들을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인공지능한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보냈어요. 그 학교로 보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번은 가봤나 봐요. 한 번은 갔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가지고는 인공지능한테 지배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다 사퇴를 시키고 자기가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가 에드 아스트라라는 학교예요. 에드 아스트라라는 학교는 6살부터 14살까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입학 그 홈페이지도 있어서 입학 요건을 찾아봤는데, 입학 요건에서는 정말 간단해요. 문제 여러 개 중에 하나만 풀고 또 학생들의 노력 중에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정말 근데 간단한 거였어요. 근데 큰 거는 문제 하나를 쓰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식 그 스테이트먼트를 쓰래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정말 이것만 맞아서 합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학비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학비는 500불에서부터 정말 부유한 사람이다. 그럼 31,000불까지 받는데, 그러니까 인재라고 생각이 들면은 적은 돈으로라도 받아들이겠다, 키우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볼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를 가져왔어요. 6살부터 14살짜리입니다. 6살부터 14살짜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예요. 6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내셔널 파크래요. 내셔널 파크가 채널 아일랜드, 데스밸리, 조슈아 트리 파크 이렇게 있는데 1년에 예산이 9천만 달러래요. 9천만 달러인데 이 다른 내셔널 파크에서 각각의 방문객 수, 그리고 그 지역의 면적, 그 내셔널 파크의 면적, 그리고 그 내셔널 파크에 있는 플랜트랑 그리고 동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9천만 달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6살부터 14살짜리한테 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준이에요.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는 고등학교를 끝내지 않았어도 테슬라 들어올 수 있다. 학위는 전혀 상관없다. 박사학위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한 사건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법은, 이거는 제가 류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 하실 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에이트 책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우선 디지털 차단하라. 디지털을 차단하라라는 말은 스마트폰 차단하라 이 말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이제 바로 가셔가지고 스마트폰 뺐으면 또 부모님이랑 자식 간에 또 사이 안 좋아지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차단하라 이 말은 스마트폰 저희는 모두가 쓰고 있지만 그거를 만든 스티브 잡스는 아이들한테 안 줬대요. 아이들한테 안 주고 또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의 CEO나 그런 설립자들은 집에 그런 게 없다네요. 그리고 구글의 손자한테 손자는 이제 아예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안 쓰나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어떤 그 취재 기자가 가가지고 그 손자한테 구글 검색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이게 뭐냐고 이랬대.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을 차단하라 이 말은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생각하는 것도 스마트폰 때문에 생각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쉽게 생각해서 전화번호 하나를 외우는 것도 못해서 이제는 핸드폰에 입력해야 되고 정말 작게 봤을 때 스마트폰에서도 모든 생각하는 걸 뺏기는데 인공지능이 오면은 모든 걸 뺏기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고요. 그리고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가져라 이 말은 그냥 정말 어린 마음으로 어린 생각으로 좀 창의성 있게 하라 이런 거예요. 창조적인 상상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문제도 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잉을 버리고 being, doing 하라 이거는 정말 그 상황에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진짜 들어가서 그걸 느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디자인 띵킹 하라 이것도 결국에는 그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이고요. 철학을 하라 이거는 철학을 하라 이 말은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살아가지만 모든 것들은 철학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에서 나온 이진법도 철학에서 나왔대요. 이진법도 0과 1 그 두 개의 숫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하라 이런 말로 나오는데 그리고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인 여행을 하라.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 말이 거의 다 이제 공감을 하라 이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나는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든 일 당했는데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로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해보라 이 말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은 그 깊은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또 알아본 그 학교가 있는데 이게 미네르바 스쿨이거든요. 미네르바 스쿨은 2014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졌어요. 이게 이제는 하버드랑 예일이랑 이런 대학교를 붙으면은 여기를 간대요. 여기는 보통 평균 14,000명이 지원해서 2%만 붙는다고 합니다.
그 14,000명 중에 200명.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문화 인류학적인 여행을 하라. 여기에서 이게 이 교육의 목표예요. 미네르바 스쿨의 목표는 처음 1년은 샌프란시스코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요. 근데 이게 캠퍼스가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캠퍼스가 있는 학교는 아니고 전부 다 온라인 강의고 한 주말에는 또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근데 1년 동안은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1년 후에는 이제 지금 보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베를린, 그리고 인도, 타이페이, 서울 7개의 분교가 있는데 한 학기마다 그 다른 분교로 보내지면서 거기에서 살면서 진짜 그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기마다 정해진 정해진 그 다른 캠퍼스가 있고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따로 있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졸업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게 좀 저희가 몰랐던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이 책은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라 이런 말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저도 이런 변화를 보니까 좀 무서웠어요. 실제로 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근데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현실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또 무조건 저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사실이.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좀 무섭다고 속지 않고 좀 서밋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주일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사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적으로 좀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메시지 들으면서 세계화가 안 된 사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류리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을 보고 또 부모님으로서 영적인 가이드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오직 복음 가진 자에게 이 시대를 맡기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정말 붙잡고 저도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변화하는 상황이 너무 크고 가끔은 무서워서 좀 흔들리기 쉬운데 진짜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